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공상 처리가 되는 이 공상 처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 의병전역 이 세 가지가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관련 사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상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종전에는 그 원소속 부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련의 그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육군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내가 공상 처리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군 본부에 있는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육군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상으로 다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 본부에 있는 이제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 비전공상이다, 비공상이다, 공무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있는데, 이 불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이제 1심의 개념인 거죠. 불복을 하기 때문에 2심의 개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군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그 비전공상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있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상이 되거나 또 비전공상으로 이렇게 다시 그대로 그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상으로 일단은 인정이 되면 군 복무 중에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경우에 이제 다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친 정도가 심하면 이제 군병원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군병원에서 이제 신체 심신 장애를 받아가지고 현역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무조사 거쳐서 의무 심사를 거쳐서 이제 의병 전역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무 조사, 의무 심사, 이 의병 전역 절차에서 이때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이제 당연히 보통 전공상 심사 신청을 하면서 장애보상금까지 동시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다 신청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그냥 군 병원에서 다 해줬다. 근데 이제 그 서류를 하나하나 보면 본인이 전부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의병 전역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했는데 나 그때 군에서 다쳤는데 이게 공상 아니야? 이거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당연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1차부터 각 군 본부에 있는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전공상이다, 비공상이다, 공상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받으면 국방부에 있는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그 쟁점은 뭐냐? 될 거냐? 공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쟁점은 군 복무하다가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그 인과관계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나 이런 그 상해가 그 발생했느냐,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다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결과 결정이 비전공상으로 됐을 때는, 비공상으로 됐을 때는 국방부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겠다. 핵심적인 것은 원인 결과,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고 그거를 입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상이 인정이 되어도 육군에서 인정을 하거나 또는 국방부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 관계법령에서 군인사법이나 군인재해보상법 이 관계법령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의병 전역을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통상 이 전역을 이제 하거나, 물론 이제 그 전역 전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때 제1단계 관문이 뭐냐면, 그 군복무를 하다가 다쳤느냐, 직접적인 직무수행, 이런 경우에는 유공자이고, 직접적이지 아닌 것은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데, 군 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는지 이것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1단계에서는 등록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 군복무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국가보훈처 각 지방보훈청에서 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최초에 등록 신청을 한 그 주소 지원할 지방보훈청장이 외부적으로 그걸 표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쳤다,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요건 비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군 복무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다가 다쳤다라고 인정이 되는 요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그 근거 법률에서 인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뭐 각 군본부나 국방부에서 공상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전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태도도 국가유공자 그 각 보훈처에서 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공상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계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를 판단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상이다, 유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별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공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공상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별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도 등장을 했지만 이제 장애보상금인데, 일단 장애보상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애보상금은 일단 병사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군입대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만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간부의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하고 그 병사의 경우에 지급하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통상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 지원하지 않고 군 입대를 한 이 병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병 전역이 일단 대상이 되면 군병원에서 이제 되는 거죠. 소속 부대가 아니라 국군 수도병원이나 군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합니다. 의무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군 복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심신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판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신장애 판정을 해서 심신장애 등급이 1급에서 9급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받고 퇴직해야 이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그것은 5년이 지나버리면 청구가 안 됩니다. 5년, 청구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청구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병 전역을 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보통 전공상 심사 신청을 하고 장애보상금 청구 동시에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있을 때 의병 전역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의무조사 거치면서 심신장애 등급 이렇게 나오고 군의관이 뭐 이제 전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장애 그 보상금 청구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역전 휴가 이렇게 가고 이제 전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면 보통 전역을 하고 나서 보통 한 1, 2개월 이내는 대상이 됐을 때는 이제 장애보상금이 이제 실제로 입금이 딱 되죠. 그래서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제 군 복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급에서 등급을 급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급까지를 받고 퇴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 그래서 이제 퇴직을 심신장애 등급 받고 퇴직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퇴직 후에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이제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퇴직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면 퇴직 후에 그 전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 6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면 장애보상금은 당연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보상금은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장애보상금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이제 각 다르고요. 이 보상 등급마다 다르고, 이 4급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상 심사를 거쳐가지고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공상, 여기서 공상이죠.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4급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선고시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더라 이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복합적으로 또 나오는 이제 의병전역. 의병전역은 병이 발생해서 병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뭐 의가사 전역 이런 것은 병이 아니고 가정에 어떤 뭐 다른 뭐 생계 관련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전역을 하는 것이고, 의병 전역은 현역으로 당연히 이제 현역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조건으로 왔는데 뭐 다쳐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공상은 업무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고, 사상은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휴가 갔는데 뭐 휴가 나가서 어떤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어디 뭐 다친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디 놀러 가서 뭐 본인 뭐 개인 사적인 행위로 인해 다친다거나 그런 것이 이제 공상이 아닌 거죠. 사상인 거죠.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의병 전역은 국군 수도병원이라든가 군병원 입원 후에 군병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무조사위원회 개최해서 심신장애 등급 판정해가지고 이제 각 군본부에 이제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병 전역 아니겠습니까?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를 거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4 등급이 아닌 5, 6급 판정 받아버리면 이제 전역 대상이 됩니다. 신체가 이렇게 별로 건강치 못하다고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역으로 복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게 5, 6급입니다. 그러면 의병 전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병 전역을 이제 기대 내지는 하고 싶은데 5, 6급이 안 돼서 이제 의병 전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서 전역을 이제 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건데 이제 현부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심사를 거치긴 하는데요. 이거는 군병원하고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물론 절차가 있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또 거치서 하는데, 일단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신체 등급과 관계없는 겁니다. 정신질환 증상자라든가 군복무 적응 곤란하거나 군복무 곤란 질환자, 이거는 적응이 곤란한 것이고요. 이거는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생을 했거나. 그래서 군복무 부적합, 군복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 등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복무를 해라 라고 판정이 나오면 현 소속 부대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계속 복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현역 복무 부적합 하게 되면 이제 현역에서 이제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 복무에서 이제 복무하는 것이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역을 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충력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서 복무하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음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버리면 전시근로역으로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역 복무 부적합을 받더라도 의병 전역과 마찬가지로 전역을 하는데, 그것이 그 전역의 그 내용에 따라서 전역한 후에 이제 복무하는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이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라라는 판정이 나오면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공상 처리, 그 다음에 장애 보상금 문제, 이와 관련한 의병 전역, 또 의병 전역과 관련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답변을 별도의 영상이나 대댓글 방식으로 답변 드릴 것이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